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알트코인 대량 상장 페이지 될 수 있습니다. 뭐,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무조건 뭐 상장 페이지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관점을 공유하는 거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이제 금요일날 발표 나고 제가 지표에 속지 말라 뭐 요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비트가 뭐 조금 하락했다고 해서 예, 그때 한 71K 정도에서 계속 횡보를 했거든요. 71K에서 횡보하다가 지표 발표 전에 조금 올라가가지고 이제 72K 살짝 찍고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빠져봐야 한 2K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하락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비트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더 빠졌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항상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뭐 이제 나는 한번 모험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제 더 큰 수익을 먹기 위해서 리스크를 내가 감수하겠다. 뭐 그런 분들은 뭐 알트 투자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 정도 하락에 지금 벌벌 떨고 겁먹고 원망하고 이럴 분들이면 버틸 그릇이 안 되면요, 알트 투자하시면 안 돼요. 비트 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알트가 지금 빠진다고 해서요,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왜냐면 알트는 어차피 장막판에 불장이 오면 엄청난 펌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알트는요, 그때 그냥 먹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격은 매력적이잖아요. 가격은 매력적이니까 그 알트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불장 올 때까지 진짜 폭등장 와서 알트 막 이것저것 다 하루에 뭐 30%, 40%, 50% 올라가는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자꾸만 뭐 그랬지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어찌됐든 57K에 반등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매수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59K에서 뭐 크게 상승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보시면 아시잖아요. 계속 이제 3월달부터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단 말이죠. 이 안에 다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때는 요렇게 뭐 윗부분, 아랫부분 뭐 이렇게 변동성이 컸다가 이제 요때부터는 계속 이제 67K 아래에서 놀았잖아요. 67K 아래에서 놀다가 밑으로 쭉 한번 빼고 나서 이제 상승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요때 큐티 축소 이야기도 나왔고, 어찌됐든 여기서 한번 쭉 빼면서 뭐 51K까지 간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와 뭔가 이제 개미 털기 하고 나서 쭉 상승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67K 몇 번 도전했어요. 계속 도전 실패했는데 요때 뚫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67K에 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67K가 안 뚫리고 계속 이렇게 이 윗단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걸 돌파하고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67K가 깨질 수도 있고 65K까지 찍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65K 부근에 지금 롱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청산시키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근데 선물하시는 분들이라서 뭐 고배율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원망하겠죠. 만약에 본인 청산당하면. 근데 현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올라갈 거니까. 지금 뭐 추세가 하방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나타내니까 이 67K 지지받고 있는 요 구간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시장 분위기도 지금 이제 67K 잘 버텨주면서 잘 상승하고 있다. 근데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조금 하락을 했다. 그리고 알트가 더 많이 떨어진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FIT 121 법안 같은 FIT 21 같은 경우에 지금 법안이 수정되면서 알트한테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수정이 되고 있어서 알트는 지금 매수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지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표 이제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 나오면서 지표가 뭐 좀 고용이 좋은 것처럼 나왔는데 절대 고용이 좋은 게 아니라고. 근데 개미들은 그런 지표 보고 고용이 좋아졌으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겠다 생각하면서 매도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트가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고 지금 뭐 69K에서 놀고 있는데요. 이거 전혀 뭐 불안해하실 거 없습니다. 왜냐면 이전까지는 67K를 계속 지지받으면서 가고 있었던 거고, 지금은 69K를 지지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하락할 수도 있다. 근데 하락하는 건 원래 크게 상승하기 전에는 개미 털기 한다고 한번 쭉 빠졌다가 올라갈 때가 많다. 그리고 65K 구간에 이제 롱 포지션
청산되는 물량들이 많으니까 그거 찍고 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 이제 곧 큰 상승이 올 거다. 62K 구간이요. 지금 좀 돌파가 힘들어요. 계속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 62K 뚫고 가면 또 쭉쭉쭉 상승할 겁니다. 예. 그렇게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7월 19일 날요.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예, 가상자산 뭐 보호법 해가지고 뭐 엄청 복잡한데요. 뭐 그런 걸 제가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전부 알지는 못하겠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거래소입니다. 예, 거래소가 지금 보면은 SAB11 관련해 가지고 그 법안을 미국에서는 폐지하자고 미국 하원에서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 미국에서 지금 뭐 그거 폐지해야 된다 난리 난 걸 갖다가 우리는 지금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에서 제가 업비트 콜드 월렛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매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스터 백이 업비트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근데 그게 저는 뭐 ETF가 출시되려나 ETF 자금을 이제 조금 조달하기 위해서 업비트가 매집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제 가상자산 이거 보호법 시행하면서 뭔가 업비트도 이제 개인이 보관하고 이제 구매한 물량들을 거래소에서 이제 따로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콜드 월렛에서 뭐 70%인가 80%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법안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보다는 이제 거래소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한테 막 이런저런 엄청난 이제 뭔가 법안들이 규제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 규제 중에 한 가지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 갖고 온 게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이제 김치 코인이나 이런 알트 코인들이 펌핑하는 거는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불장에 그 세력들이 주포들 그런 세력들이 가격을 펌핑 시키는 거예요. 펌핑 시키면서 개미들 막 태워가지고 장 이제 상승장 막바지에 개미들 막 태워가지고 가격 엄청나게 펌핑 시켜놓고 지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 슬슬 정리하면서 하락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총 높은 알트들 말고는요, 이제 잡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마켓 메이커들에 의해서 가격이 펌핑되고 개미가 타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빗썸도 보시면 뭐 하루에 막 100%, 200%막 올라가는 코인들이 요즘 보이죠. 그게 개미들이 그냥 뭔가 좋아가지고 사고 그런 게 아니라 마켓 메이커들이 이제 세력들이 가격을 펌핑을 시키는 겁니다. 그 펌핑 시키는 와중에 개미들이 엄청 폭등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 막 타고 물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 지금 뭔가 규제를 많이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업비트에 되게 코인들이 많이 상장이 됐어요. 6월 6일날 타이코, 5월 31일날 빔, 5월 30일날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5월 29일날 바운스 토큰, 23일날 오아시스, 3일날 제타랑 옴니 네트워크 뭐 요렇게 많이 상장을 했잖아요.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상장이 됐어요.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빗썸 같은 경우는 상장 많이 시키지만 업비트는 되게 보수적인 거래소라서 상장을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막 상장시킨 이유는 지금 이제 법률 관련해서 7월 19일 날 법안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뭔가 신규 상장시키기가 까다로워질 거니까 미리미리 요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상장을 많이 시키고 있다.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월 7일 날 테더가 상장을 했어요. 테더 상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빗썸을 예를 들어 가지고 단톡방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테더는 뭐냐면 그냥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이런저런 코인들 펌핑 시키고 막 털고 나가고 막 이런 용도로 빗썸에서 쓰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뭔가 한국이랑 뭐 외국이랑 시세 차익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아비트리지로 이제 이용하는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업비트에서 지금 이제 테더가 상장이 된 것도 저는 이제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의미가 있냐면
이제 그 김치 코인들을 막 업비트 원화로 이용해가지고 막 펌핑 시키고 이런 게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규제가 생기니까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고 이제 규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원화를 이용해가지고 막 업비트에서 김치 코인들 막 펌핑 시켜서 막 개미들 태우고 뭐 그 팔아먹고 이런 게 힘들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업비트에서 작업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해외 거래소 다른 데 가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마켓 메이커 역할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마켓 메이킹을 해야 가격이 펌핑하고 막 그러면 이제 따라서 업비트도 같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까지는 업비트에서 직접적으로 했다라고 치면 이제 요 법안이 나오게 되면 못하니까 이제 해외로 자금을 돌려가지고 이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테더 상장이 필요하다. 그러고 지금 이제 제가 대량으로 상폐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업비트에 지금 막 단일로 김치 코인들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이 작업해 먹기 위해서 상장시켜 놓은 코인이에요. 근데 그런 거래들이 불가능해지니까 업비트 입장에서는 지금 거래량도 없는데 그러고 뭐 마켓 메이킹도 불가능한데 그런 코인들을 괜히 상장시켜 놓고 문제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업비트 입장이라면 이제 그런 코인들 거래량도 안 나오고 이런 김치 코인들 괜히 책 잡혀가지고 무슨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은 상장 폐지를 시킬 확률도 저는 많다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지금 사면 안 된다, 김치 코인 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되게 이제 악플들도 많이 달리고 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말씀을 드려요. 무조건 뭐 상폐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라이브를 했는데 라이브 하면서 원래 알트코인에 관한 질문을 안 받았는데요. 그날 한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택도 없는 이상한 코인들을 막 사놓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이제 막 진짜 김치코인, 잡코인 시총 얼마 안 되는 그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코인 들어갔다가 상폐되면요. 그냥 개폭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맞잖아요. 업비트에서 잡코인 막 요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해외 거래소 잘 이용할 줄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시니까 괜히 피해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7월 19일 날 이렇게 법안 통과되고 나면 이제 뭔가 국내 거래소에서 막 이렇게 막 시세를 조정해 가지고 막 개미 태우고 발라먹고 이런 작업들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뭔가 업비트에서 그런 김치 코인들 그런 것들을 조금 상폐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티가 지금 뭐 잘못 빨았나?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죠? 예, 하여튼 그렇고 지금 요번에 또 보면 빗썸에는 잡코인들이 엄청 펌핑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요 빗썸에서 막 펌핑을 막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업비트 김치들이 막 펌핑하고 하거든요. 근데 요번 시즌에는 업비트 김치 코인들이 뭐 펌핑하고 뭐 상승하고 이럴 기미가 안 보여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이제 법안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거 나오면 괜히 그런 작업들 한 게 정황이 포착되면 이제 또 제재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모든 알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총 좀 괜찮고 뭐 이제 비전 있고 이런 코인들은 뭐 괜찮을 거고 업비트에만 지금 상장돼 있는 이제 막 김치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총 낮은 거 막 이런 거 보고 막 이거 한번 주면 펌핑해 주겠지. 지금까지 펌핑 안 했으니까 펌핑해 주겠지. 이러면서 막 그거 매수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상패가 안 되더라도 이제 업비트에서 그런 작업들은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예, 7월 19일 이후가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 코인들은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타 알트를 매수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알트를 매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도 일정 시드 한 10% 정도 요 정도는요 알트 순환 펌핑 먹으려고 알트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알트에 진짜 제대로 된 펌핑 막 10배, 20배 먹을 수 있는 상황은요 장 막바지예요. 예, 장 막바지니까 그때까지는 하락도 크고 변동폭이 엄청 큽니다. 그래도 그거 다 버티셔야 돼요. 자기가 큰 펌핑을 한번 먹겠다라고 하면 모든 코인이 펌핑하진 않지만
펌핑이 올 겁니다. 왜냐면 뭐 FIT 20일 관련해 가지고 뭐 수정이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이런 거 알트한테는 영향은 있지만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알트들이 펌핑하는 건 이제 상승장 막바지에 이제 세력들이 비트에서 막 알트로 넘어오고 막 신규로 막 들어오는 개미들이 비트가 아닌 막 알트로 막 몰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슈되고 막 엄청 펌핑하고 뭔가 좋은 섹터 있잖아요. AI가 됐든 뭐 RWA가 됐든 막 그런 섹터의 어떤 것들을 이제 세력들이 막 펌핑시키고 개미들이 그걸 막 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물대 정리하고 보유 물량 정리하고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펌핑이 오는 거기 때문에 펌핑이 오긴 올 겁니다. 근데 그게 뭐 5달이 걸릴지 6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10달이 걸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 큰 상승분을 먹겠다라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버텨라. 그때까지 버티고 하락할 때도 고점 찍고 하락할 때도 숨도 안 쉬고 하락하니까 그 타이밍 잘 잡아서 조심해서 분할 익절하면서 요렇게 펌핑분을 드시라, 상승분을 드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주말간에 너무 불안해들 하지 마시고 예.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